안녕하세요. 오쌤방송국의 오쌤입니다. 오늘은 기초디자인 공식 1화를 찍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얘기할 소재는 이제 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재인데, 이 공식을, 이 소재를 한번 다뤄봄으로써 시험장에서 비슷한 소재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을 내가 효과적으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이 부분을 좀 가르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클래스 안에 구력이 짧은 아이들, 이제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는 아이들은 다양한 소재들을 다뤄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분명히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식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배치를 해낸다라면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100% 만족한 답은 안 나오더라도 그 능력치보다는 조금 더 잘 그려지게 또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어느 정도 구력이 된 아이들도 너무 이제 감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감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지면 대박을 낼 수도 있지만, 너무 감에 의존해서 그리다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리스크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력이 조금 부족한 아이와 실력이 얼등한 아이가 시험장에서 담는 기능의 소재가 나왔을 때 기본적인 뼈대를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능력치를 양념만 잘 버무려 준다라면 A권대에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탁구를 좀 했었는데 한 7년 정도 쳤었는데 시스템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게 시스템 훈련이 뭐냐면 상구 연습이 잘 되면 이제 5구 연습, 이런 연습을 하는데, 이게 3구 연습이 뭐냐면 서브가 이제 1구죠. 서브를 넣으면 상대편이 리시브를 해서 받고 2구가 되고, 넘어오는 걸 3구라고 그래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몇백 번, 몇천 번 연습을 하다 보면은 실제 게임에 나가보면 똑같이 연습한 대로 오진 않지만 거기와 비슷한 확률로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공식도 마찬가지죠. 방금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이 공식대로 어느 정도로 가져간다라면 내가 연습했던 투명 맥주 컵이 아니어도 와인잔이 될 수도 있고 머그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쇼핑백 또는 선물 상자, 사과 상자, 모든 담는 기능의 어떤 소재와 제2 소재, 제3 소재가 나왔을 때 이렇게 배치를 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또는 나의 구력을 약간은 커버해 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역대 기출 주제를 한번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소재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중앙대 20학년도 중앙대 기출 주제네요. 맥주 내용물이 담겨있는 투명 맥주 잔이에요. 그 다음에 넥타이, 그 다음에 녹그릇. 여기서 투명 유리컵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20학년도 똑같이 이제 이번에 이제 CD과 주제인데요. 초콜릿, 그 다음에 별 모양의 리본끈, 그 다음에 와인잔이에요. 형태는 다르죠. 맥주잔과 와인잔은 비례가 달라요. 하지만 둘 다 담는 기능을 하고 있고 둘 다 투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2 소재, 제3 소재, 넥타이, 녹군, 초콜릿, 별 모양의 리본을 배치할 수 있는 공식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투명 유리병이에요. 화병이죠. 파인애플 단면, 그 다음에 5번 소재의 지퍼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투명 화병. 화병을 그냥 장식으로 이렇게 우리는 놓고 사용하진 않잖아요. 거기에 뭔가 물을 담고 거기에 꽃을 꽂잖아요. 뭔가 담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학교를 또 볼까요? 20학년도 단국대 천안 공예과. 여기도 똑같아요. 손잡이가 달려있는 투명 컵과 망치, 그 다음에 계란이 있어요. 그러면 이 투명 컵에 유리잔에 뭔가가 담기겠죠. 그럼 뭐가 담기겠어요? 망치 또는 계란이 담기는 거예요. 그럼 계란과 망치가 담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어느 정도는 공식화를 시켜서 컴포지션을 답어 나가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출 주제를 체크해 보면은 담는 기능이 그래도 종종 나온다라는 걸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고, 담는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주제부 근경에 유리컵, 투명 유리컵 또는 머그컵이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또다시 얘기가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무채색인 투명 유리컵과 무채색인 머그컵 담는 기능이 주제부 근경 자리에 배치를 하고, 제2 소재, 제3 소재를 뭔가를 배치를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A, B, C, D가 지금 있잖아요. A부터 얘기를 하자면 A, B, C, D가 하나의 소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이제 이 A 자리가 어떻게 보면 화면 안에서 제일 메인이 되는 자리고 제일 잘 보이는 자리예요.
주사위를 예를 들면 하나가 아니라 주사위가 A, B, C, D 그럼 이제 4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A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점점 멀어질 거예요. 크기가 점점 멀어지거나 채도, 명도, 밀도가 분명히 뒤로 빠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A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담는다는 기능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담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서 보여주면 되니까 A라는 사물을 기본적으로 원초적으로 형태, 기능, 물성, 색감을 잘 보여주는 자리에 배치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A가 담는 기능을 하고 있는 유리컵과 머그잔이랑 어느 정도는 살짝은 오버랩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A와 B를 우리는 주제군이라고 정의를 하면 따로따로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어떤 조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1소재와 제2소재, 제3소재가 서로 유기적으로 겹치고 오버랩돼서 어떠한 임의의 조형, 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담는 기능을 하는 유리컵이랑 붕 떠 있으면 조형으로 익히지 않아요. 서로 독립된 개체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적어도 담는 기능을 하는 유리컵의 이 자리에 배치된 소재는 적어도 10%나 20% 정도는 물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10%, 20%는 이렇게 물고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이게 조형으로 보이잖아요. 하나의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야지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제가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조형이 쪼이는 맛이 조금 약해지는 거예요. 10%, 20%로 얘기한 거는 50% 이상 많이 들어가 버리면 얘 또는 주사위 또는 컵이 데미지를 너무 많이 먹어서 가독성이 둘 중에 하나는 손해를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나 정도는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B 부분을 얘기를 하면 B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담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주제 해석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왜냐면 이 B 자리가 투명 유리컵을 보시면 2분의 1 또는 이렇게 3분의 1 정도는 저는 늘 아이들한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반드시 보여줘라. 여기서 보시면 이제 컵이라는 게 투명 유리컵이 있고 불투명 머그컵이 있잖아요. 그럼 머그컵은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B처럼만 배치를 해주면 담겨져 있다. 2분의 1이나 3분의 1이 담겨져 있다. 요거만 담아주면 돼요. 투명에 대한 물성 처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투명 유리컵은 B 자리의 연출이 반드시 있어야지 오버랩된, 투명은 오버랩 겹침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A보다는 면적이 조금은 작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쇼핑백이든 종이컵이든 머그컵이든 유리컵이든 담겨져 있다는 걸 투명체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엔 하나는 이제 투명이고 하나는 불투명인 상황에서 서로 다른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투명인 경우엔 C 같은 경우에 안으로 이제 쏙 들어간 부분을 이제 완전히 이제 담긴 거죠. 어떻게 보면 B는 담기고 있는 찰나를 설명한 거고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C는 완전히 쏙 들어간 부분을 설명한 거죠. 하지만 이제 불투명 머그컵에서는 쏙 들어간 투명 유리컵에서 C의 역할은 보이지가 않아요. 불투명이기 때문에. 이럴 때 머그컵에서는 C를 뒷공간으로 이제 배치를 해서 이 컵을 기준으로 공간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투명 유리컵에서 머그컵의 C 자리를 배치를 한다면 B보다는 조금 뒷공간에 대해서 겹침이기 때문에 상황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채도와 명도, 밀도는 이제 내려주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 같은 경우는 제2 소재의 반복일 수도 있고요. 제3 소재가 밑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밑에 이제 깔아주는 경우는 어떤 받침대라고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어떤 확대 부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바닥 설정을 해서 그림자 부분을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림자 같은 경우는 이제 물성 처리보다는 공간, 주제 근경에 안정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설명해 주는 역할이 강한 거고, D 부분에 어떠한 소재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깔아주고 물체가 올라갔을 경우는 투명일 경우에 오버랩을 한 번 더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는 어떤 선택지의 문제고, 여기서 한번 정리를 살짝 한번 해보면 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컵을 기준으로 탁구공이나 어떤 주사위를 요 공식대로 배치만 해준다라면 배치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래도 세련되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A와 B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담는 기능의 사물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파란색, 머그잔 이렇게 되면은 색에 대한 어떤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A와 B에 대한 크기나 간격이 조금 벌어지거나 차이가 좀 더 많아져도
이 담는 기능의 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담는 기능이라고 하면 이제 유리 소재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이게 유채색이 아니라 무채색이 담는 기능이 나오면 A와 B를 반드시 이웃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나머지 C와 D는 뒤로 빠지거든요. 채도를 내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까이 만들어주고 A 자리와 B의 자리를 크기 대비를 한 6대 4 정도 인접한 가운데서. 그래야지 색군이 잡혀요. 안 그러면 색깔끼리 멀어지기 때문에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담는 기능의 소재를 기준으로 제2 소재를 10% 20% 정도 물고 들어오게 해라. 그 다음에 이 A와 B의 면적 크기를 6대 4 정도의 크기로 살짝 인접하게 해줘라. 이 공식만 지켜준다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림이 안정감 있게 배치가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는 이제 투명과 불투명을 Y축으로 배치했을 때의 상황을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Y축, 담는 기능을 Y축으로 배치를 하면 장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담는 기능을 할 때 이 Y축으로 뵀을 때 이 상황, 이 시점이 익숙해요. 그리고 이게 안전하다, 안정감 있다라고 느끼죠. 왜냐하면 여기에 만약에 커피가 담겨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들잖아요. 이걸 이렇게 들진 않잖아요. 이렇게 들면 이제 Z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뭔가 이제 쏟아질 것 같죠. 불안하잖아요, 심리적으로. 근데 이렇게 잡았을 때 장점은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Y축으로 집어넣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담는 기능이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기 때문에 잘 보여요. 이렇게 되면은 뭔가 담다기보다는 쏟아지는 느낌이 강하죠. 쏟아지는 느낌이 강한데 이렇게 바라보면 뭔가 담는 기능이 좀 더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Y축의 장점은 담는 기능이 조금 더 잘 보이고 그 다음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담는 기능을 이 시점을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안정감은 좀 느껴진다. Z축으로 했을 때 또 장단점은 또 있거든요. 이 그림의 Z축의 어떤 장점은 뭔가 긴장감이 있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컵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머! 이렇게 뭔가 쏟아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긴장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쏟아지는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어떤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약간 상상을 하고 들어야 되는데 Y축으로 그리면 윗면이 뚫려 있잖아요. 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쪽에서 톤을 쌓기가 어려워요. 양감을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뚫려 있어요. 그러면 세로축에서 양감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톤 쌓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 아까 경우에서처럼 B를 보여줘야 되고 C를 보여주고 또는 D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톤을 많이 써서 어둡게 불투명하게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맑게 오버랩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양감 자체가 톤 자체가 얇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Z축으로 갔을 경우엔 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는 빛이 설정이 됐을 때 위에서 전부 다 밝고 중간 어둠의 반사광까지 다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톤 잡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Z축의 장점은 톤을 조금 더 이번 유리컵을 내가 Z축으로 해서 저번에 Y축으로 했더니 조금 톤이 얇아서 그림이 뚫려 보이더라. 그래서 이번에 한번 Z축으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톤을 좀 더 잡는 데 있어 조금 더 Y축보다 조금 더 잡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그럼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볼까? 라고 했을 때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Y축으로 해도 되고 Z축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인식하고 그림을 그려나간다면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제 쇠로 된 질감의 어떤 양동인데 여기 이 소재를 기준으로 제2 소재 A, B, C의 경우의 수는 거의 다 똑같아요. 첫 번째 A 자리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는 무조건 물성이 아니에요. 가독성이에요. 색감, 질감, 형태, 기능에 대해서 데미지가 없이 제일 잘 보이는 자리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B 자리는 살짝 담겨 있다. 이게 투명일 경우에 이제 아까 Y축으로 배치된 부분과 동일하게 오버랩된 부분이 나오겠죠. 담는 기능을 보여주는 거고 C는 이렇게 호선으로 A, 그 다음에 B, 뒷공간 C 호선으로 공간이 들어가거든요. Z축이 이게 잘 나와요. Y축이랑 조금 다르게. Y축으로 뵀을 때보다 이게 좀 더 눈에 잘 들어와요. 시선의 흐름이. 그래서 Z축으로 배치했을 때 이런 장단점이 있죠. 뭔가 긴장감이 있고 톤을 쌓는데 Y축보다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제2 소재, 제3 소재 색깔이 있든 없든 간에 자연스럽게 점점 작아질 때 공간을 열어주기가 조금 더 편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이제 예시 그림을 보고 이 공식에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자, A 소재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눈에 보이시죠? 처음에 얘기했던 공식과 어떻게 보면 가장 일치하는 부분의 그림은 체리인 것 같아요. 체리. 손잡이가 달려있는 컵하고 손잡이가 없는 컵하고 체리. 요 두 그림이 어떻게 보면은 방금 얘기했던 느낌하고 거의 흡사하죠. 여기서 이제 A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이제 물성 처리는 없죠. 투명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없어요. 제일 꼭대기에 배치됨으로써 크기도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제시된 사물, 체리의 형태가 다른 사물에 개입이 없이, 오버랩이 없이 그대로 잘 노출이 되기 때문에 형에 대한 가독성이 좋고, 색에 대한 데미지도 없고, 그 다음에 물성적인 이야기도 풀어내기가 편한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2 소재, 체리를 잘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덩어리가 크죠. 그러니까 색에 대한 집중력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B, 두 번째, B의 자리에 위치하는 건 잘 보면 이제 3분의 1 정도 둘 다, 3분의 1 정도는 이제 겹쳐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오버랩, 투명 유리 질감의 오버랩을 보여주는 거고, 표현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겹쳐 있는 부분에서 이제 담겨 있는,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가운데 쏙 들어가 있는, 손잡이가 달려있는 투명 컵. 이 그림에서 보면 체리가 안에 들어가 있죠. 완전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잡이가 없는 투명 컵은 이 부분을 빼고, 이제 왜 뺐냐면 여기 이제 액체가 물이 담겨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뒷공간으로 이 부분에 배치를 해서 뒷공간으로 공간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물성, 오버랩 처리를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두 그림을 보면은 방금 얘기했던 공식이 눈에 이제 잘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그림을 하나씩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소재는 이제 주사위 하나는 이제 동일하고요. A 위치에 주사위가 데미지 없이, 큰 데미지가 없어요. 살짝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운동화끈이 극시점으로 살짝 오버랩은 데미지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A 소재가 형태와 색감, 그 다음에 표현에 대한 어떤 질감에 대한 표현이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 자리가 제가 보기엔 이건 한 2분의 1 정도 겹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담는 기능을 적절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크기는 한 6대4 정도 적절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간격도 그렇게 멀리 안 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 집중력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시점을 이렇게 극시점으로 들여다본 상태에서 안쪽 공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은 주사위가 저쪽 안쪽에 벽면에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호선형으로 안쪽의 공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가 약간의 어떤 이 기우뚱하고 있는 컵을 밑에서 이제 받쳐주면서 긴장감 있는 걸 다시 안정감으로 받쳐주고,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에 살짝 오버랩이 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화면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잘 어우러져 있는 것 같고, A, B, C, D에 대한 이야기가 잘 버무려져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 밑에 그림은 이제 주사위가 이렇게 속도감 있게 날라오고 투명 유리컵에 한 10%, 20% 그 이상 이제 치고 들어왔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겹침의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물성을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자리 B 위치에 한 3분의 1 정도 오버랩이 돼서 살짝 이렇게 겹침, 물성, 담는다의 표현과 물성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C의 위치에 가운데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D, 받침대 부분에 확대해서 주사위를 받쳐주고 살짝 그림자 효과, 겹침의 효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이런 이야기 공식과 적절하게 맞아떨어지게 잘 배치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투명이냐, 불투명이냐, Y축이냐, Z축이냐, 어떤 상황이 조금씩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듯이 처음에 이 공식대로 어느 정도 개념을 잡아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다면 100% 똑같이 계속해서 그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싶어. 왜? 소재가 조금 달라, 모양이 달라, 기능이 달라. 투명 컵이지만 제2 소재와 제3 소재가 뭔가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어. 그러면 약간씩은 변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하나씩 좀 체크해 보도록 해볼게요. 이제 Z축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A 위치는 어딜까요? Z축에서 앞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A 자리를 이제 이 부분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담는 기능이 이거는 이제 한 2분의 1 정도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뒷공간으로 설명해주는 이제 C 자리는 와인베리로 들어가 있지 않고 나뭇잎을 가지고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Y자 쪼이기 공식을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하기 전 단계, 조금 만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의 어떤 변형 그림인데, 그래서 이제 Y자 쪼이기 축으로 보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나뭇가지, 녹색 이파리, 그 다음에 그 나뭇가지 뒤쪽에 있는 와인베리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제가 여태까지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Y자 쪼이기 면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위치하고 그런 부분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적에 대한 기준은 한 9대1 정도로 약간 작아요. 왜냐하면 이 공간을 넓게 안 쓰는 이유는 Z축, 잘 보시면 이제 손잡이가 앞으로 나와 있고 손잡이 위에 나뭇가지가 다시 튀어나와 있죠. 거기 위에 다시 와인베리가 배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앞부분을, 앞마당을 좀 넓게 쓰기 위해서 위에 Y자 쪼이기 면적을 조금 줄인 거예요. 이게 약간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Y자 쪼이기 면적이 한 30%, 6대4, 7대3 정도로 이제 가잖아요. 40%나. 그렇게 봤을 땐 이 그림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이긴 한데요. 지금부터 얘기할 그림들은 뭐냐면,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틀을 변형하지 않고 Y축이냐 Z축이냐 A, B, C의 간격, 크기, 위치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기본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잖아요. 소재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익숙해졌어. 그렇다면 늘 먹던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오늘은 좀 외식을 한번 해보고 싶어. 집에서 계속 밥하고 찌개하고 먹는 게 아니라 오늘은 스파게티를 좀 먹고 싶어. 그래서 약간 변형은 난 이제 약간 리스크도 많이 줄어들었고 자신감도 붙었어. 그럴 경우엔 이렇게도 끌어가도 된다라는 그림들을 제 그림을 통해서, 저도 약간 모든 소재에 담는 기능이 나왔다고 해서 이 공식으로만 그리진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장의 그림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이제 테이크아웃 컵이네요. 거기에 이제 빨대도 있고 그 다음에 얼음도 있고, 근데 이제 테이크아웃 컵이 이제 Z축으로 이제 배치가 돼 있고 투명이에요. 긴장감 있게, Z축은 긴장감 있게 앞으로 진출하는 역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컵을 뭔가 쏟아진다, 액체가 쏟아진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연출이 되어 있는 거고, 컵이 쏟아지면서 내용물도 액체도 나오고 담겨져 있는 빨대와 뚜껑, 그 다음에 얼음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앞으로 쫙 펼쳐져 나오죠. 이렇게 봤을 때 A의 역할은 빨대, 얼음, 액체가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투명 컵의 오른쪽 상단에 액체가 살짝 튀어나오면서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B 위치예요. 그러니까 살짝 겹쳐져 있는 오버랩 부분이죠. 담고 있는 컵은 고정적인 형태지만 그 안에 내용물은 액체가 주된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이 가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A, B, C에 대한 고정적인 형태의 면적이랑 공식이랑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상황은 비슷하게 똑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쏟아져 있는 적극적인 액체가 A라고 보시면 되고, 살짝 출렁이면서 위쪽 상단에 겹쳐 있는 저 액체가 B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내용물에 같이 담겨 있는 빨대와 그 다음에 얼음, 그 다음에 덮고 있는 뚜껑은 앞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A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난이도가 좀 높네요. 자, 이제 다음 그림을 이제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소재는 이제 할라피뇨고요. 두 번째 소재는 제2 소재, 지료의 어떤 쇼핑백. 세 번째 소재가 투명 유리 질감의 이제 비커네요. 할라피뇨의 위치가 이제 Y자 쪼이기 위해 A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깔려져 있는 닫는 기능을 하고 있는 지료 쇼핑백이 치고 들어와 있죠. 잘 보시면 근경에 있는 투명 비커하고 겹친 부분이 적어도 한 10% 정도는 안으로 치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야지 조형적으로 단단하게 조여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B 역할을 하고 있는 자리가 보면은 근경에 있는 요 부분, 할라피뇨가 살짝 2분의 1 정도 살짝 들어가 있죠. 이게 B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B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Y자 쪼이기에 또 있어요. 불투명 쇼핑백이 앞부분이 살짝 이렇게 들려 있죠. 거기에 살짝 이렇게 할라피뇨의 조각이 살짝 이렇게 이것도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가리고 있네요. 이렇게 담는 연출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랑 조금씩 다르게 하지만 담는 기능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다 이제 변형이죠. 그 부분을 자기가 이해를 하고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둘 다 담는 기능. 하지만 투명과 불투명, 고정과 가변적인 형태 이렇게 나왔을 때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A 자리를 보여주고 B 자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C 자리는 가운데 근경에 있는 투명 비커에 가운데 쏙 들어가 있는, 거기에 이제 눈금으로써 약간의 데미지를 먹긴 했지만 할라피뇨가 안에 쏙 들어가 있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D는 쇼핑백의 밑둥 부분이 크게 이제 깔려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버랩 위주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어렵네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인 공식은 다 지켜가면서 A, B, C, D까지 잘 버무려진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다시 이 그림을 나는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뭔가 꼬일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첫 번째 그림처럼 공식에 맞춰서 해석해서 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기대 공식 1화, 무언가를 담는 소재가 나왔을 때 이 소재를 주제 근경에 배치를 하고 제2소재, 제3소재를 A, B, C, D를 어떻게 내가 배치를 할 거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오늘 콘텐츠를 통해서 실기대회나 어떤 정시 수시에서도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면 한 번 정도 적용해보고 연습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콘텐츠 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콘텐츠 때 만나요. 안녕. 바쁘니? 다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바쁘니? 시간 좀 내줘. 이거 좀 잠깐 보고 가자. 좋은 거, 재밌는 거 많이 있어. 오케이? 고!